자, 오늘은 지금은 4월 18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지금 남은 하늘과학에서 여러분 3학년 학생들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 나가는 유인물을 지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인데, 자, 세 번째 단원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소추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되면 그 탄핵소추가 어디서 하냐면 국회 탄핵이죠. 대통령,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는 정득수가 몇 명이나 있죠.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한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 지난 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이나 되는데 8명인 상태에서 몇 명이 참여했냐면 전원 탈당입니다. 8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 징계가 됩니다. 자, 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선생님 이 내용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많이 썼죠. 삼권분립.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자, 그러면 입법부는 뭐냐? 법률의 제정이지. 법률의 제정. 자, 그러면 행정부는 뭐냐? 법률의 집행이 나옵니다. 법률의 집행. 자, 그러면 행정부가 법률을 제대로 집행했냐 안 했냐? 그것을 따져보는 게 뭐냐면 법률 적용이라고 합니다. 법률 적용.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기구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설명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 자, 방금 이야기했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이라고 한자로는 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법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요? 사법이라고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법과 사법 할 때 사법으로 읽어야지. 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뭐라 발음해야 된다? 사법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장이 아닙니다. 자, 보장하는 기능을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헌법은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장하고 있냐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같이 행정부의 예약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법원의 독립이란 뭐냐? 법원의 조직이나 운영에서 외부의 간섭과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법원의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재판관, 법관입니다. 법관. 자, 법관의 독립이란, 자,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집니다. 불행이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뭐냐면 법관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법원이 있고요. 자, 그 위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이 있고요. 가장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자, 따로 해볼까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주로 고등법원을 거친 30분 사건의 최종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것을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낮은 지방법원은 자, 우리 학교 앞에 보면 검찰청과 법원 건물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나머지 있는 법원은 법원이 아니고 지청이에요. 그래서 전주 지방법원 남원지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면 전주 지방법원 남원지청이 됩니다. 자, 지방법원은 주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1심 사건 등을 재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급제도는 재판에 결정되면 그걸 따라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이 잘못했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억울하게 판결받은 사람은 그것을 상급법원한테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신급제도로 하는데,
자, 1심과 2심과 3심이 있는데 1심에서 결정된 것을 2심에다 하는 걸 뭐냐면 이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럼 항소는 어디서 한다?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만두스러워요. 그러면 가장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에 하는 거가 뭐냐면 이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심, 2심, 3심. 요것을 무슨 제도라고 한다? 자, 신급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위헌 법률 심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뭐라고요? 헌법. 그 다음 밑에가 뭐예요? 법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라고요? 명령. 그 밑에가 뭐라고요? 조례와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냐, 위배되지 않느냐에 따지는 것을 말한다.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급 법률이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헌법 소원 심판은 뭐냐? 헌법 소원 심판은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심판 종류가 있는데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12월 24일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죠. 비상계엄 선포, 계엄령 선포. 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서 12월 14일 탄핵 소추를 했죠. 몇 명이 의사생각 들어가요?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탄핵 소추가 된 누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탄핵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같이 헌법재판소는 입법이나 행정작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헌법 침해를 방지하는 무슨 기관이란다?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기관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새 중단원, 그 다음에 2단원의 새 중단원 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목소리로 직접 녹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좋은 성적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후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치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면 민주시민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1학기 1차고사 시험범위 요약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1학기 1차고사를 응원합니다. 짜잔!